긴급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핵폭탄급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로 맹렬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핵태풍급 강력한 태풍이 오니 모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핵폭탄급 태풍의 이름은 경량시대입니다. 예보자는 송길영 작가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 태풍에서 살아남을 준비사항입니다. 1. 핵개인이 되어라. 대마불사의 시대는 끝났다. 대마 필패다. 거대함이 가고 가벼움이 이기는 시대가 왔다. 2. 풀스택이 아닌 킥스택이 되어라. 3. AI라는 아이언맨 수트를 장착하라. 4. 나만의 서사 내러티브를 만들어라. 5. 혼자가 될 준비를 하라. 하지만 외롭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소개할 책 송길영 작가님의 경량문명을 정리한 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평생이 보장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성공 공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진 잔해 속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년 가을, 다음 해의 흐름을 날카롭게 짚어내던 마인드 마이너 송길영 작가가 올해는 평소보다 2주나 일찍 다급하게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 책을 단순한 예보가 아닌 특보라고 부릅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처럼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변화가 이미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언한 새로운 시대의 이름은 바로 경량문명입니다. 지난 200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무겁고 거대한 것들의 시대가 가고 가볍고 빠르고 똑똑한 것들이 승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송길영 작가가 데이터로 읽어낸 섬뜩하고도 희망찬 미래 지도를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너나모입니다. AI로 인한 핵폭탄급 문명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계획하는 청년, 아직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중년, 자식과 대화를 해야 하는 시니어, 모든 국민이 이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가면 평생 안정적일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거의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성공 공식이죠. 네, 그랬죠. 근데 혹시 요즘 이 공식에 약간씩 균열이 가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단단하다고 믿었던 그 땅이 사실은 이미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인데요. 아, 네. 이 작자가 책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단순한 예보가 아니다. 긴급특보에 가깝다. 긴급특보요? 네, 그만큼 지금 변화의 속도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와, 긴급특보라니 시작부터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이 그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중량문명, 그러니까 무거운 문명이 저물고 경량문명, 가벼운 문명이 시작되는 거대한 전환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크고 단단한 것들이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가볍고 빠르고 또 똑똑한 것들이 이기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산업 트렌드나 기술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일하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 심지어 조직과 개인의 관계까지 우리 삶의 운영체제, OS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OS가 바뀐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경량 문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청취자분들께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날카로운 통찰과 생존 전략을 한번 쉽고 편안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중량문명이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문명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크고 직원이 많고 사옥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른바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이게 거의 상식이었던 세상이었죠. 네, 맞아요.
땅 위에 벽돌을 쌓고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축적해서 덩치를 키우는 게 곧 경쟁력이었죠. 조직의 규모가 개인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성체 같은 역할을 했던 시대입니다. 네, 성체. 근데 작가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오히려 대마필사, 즉 크면 반드시 죽는 시대가 왔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크면 반드시 죽는다네.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잖아요. 왜 크면 죽는다는 거죠?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중량 문명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느리다는 거예요. 아, 속도. 네, 거대한 조직은 의사결정 하나 내리려고 해도 수많은 결제 라인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서류가 책상을 오가는 동안에 시장은 이미 저만치 변해버리는 거죠. 수만 명의 인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그 비용과 에너지, 그러니까 그 무게 자체가 이제는 생존의 치명적인 족쇄가 된 겁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책에 나온 걸 보면 전세를 7억 명이 쓰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핵심 개발 인력이 고작 30명이라고요? 네, 30명.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AI 그림 서비스 미드저니는 직원이 단 40명인데 매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고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과거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수십만 명이 모여 만들 수 있었던 가치를 이제는 AI와 자동화 도구라는 수트를 입은 수십 명의 아이언맨들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이언맨이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일부 IT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요즘 채용을 줄이는 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산업의 문법 자체가 소수 정예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아, 그렇게 본다면 대기업의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는 현상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거대한 배에 수백 명의 선원을 태우는 게 아니라 빠른 모터보트를 몰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만 딱 찾는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작아진다면 그 안에서 수많은 중간 관리자나 유통망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겠네요. 그야말로 중간이 통째로 증발하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작가는 그 현상을 에이전시의 몰락과 에이전트의 부상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에이전시와 에이전트. 네, 과거에는 정보가 비대칭적이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에이전시, 즉 중개 조직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여행사, 광고 대행사, 부동산 중개소, 각종 도소매 유통업체들이 다 그 예죠. 그렇죠. 필수였죠. 그들은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성장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손에는 너무나 강력한 개인 비서, AI 에이전트가 쥐어져 있죠. 맞습니다. 당장 제가 다음 주에 도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예전에는 여행사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비싼 수수료 내고 예약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AI 비서한테 다음 주 도쿄 3박 4일 가성비 좋은 호텔이랑 항공권 찾아줘 라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0초면 끝나죠. 네, 10초 만에 모든 이야기 끝나니까 중간 단계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간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연결만 하던 역할은 AI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AI에는 24시간 일하고 불평도 없고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경량 문명에서는 진짜 가치를 만드는 생산자하고 그 가치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 이 양극단만 남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와,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AI를 부리는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AI에게 대체될 중간인가? 네. 조직의 간판 뒤에 숨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회의를 조율하는 소위 관리 업무를 하던 분들에게는 정말 섬뜩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스스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면 조직의 크기랑 상관없이 나의 자리는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조직의 부품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모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뭐랄까 좀 뼈아픈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직은 더 이상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다. 네.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이거든요. 네, 특히 평생 직장 개념이 익숙한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과거 중량 문명 시대의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으면 선배가 일을 가르치고 도제식 교육이요. 네, 도제식으로 그리고 회사는 직원의 생애 주기를 책임져 줄 거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죠. 일종의 운명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기업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가르칠 시간이 없다. 즉시 전력이 필요하다. 아, 작가는 이걸 채용의 시대가 가고 영입의 시대가 왔다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마치 프로스포츠팀이 선수로 스카우트하듯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데려와서 쓰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쿨하게 헤어지는 방식으로요. 네. 고용 관계가 결혼에서 연애로 혹은 더 나아가서 소개팅처럼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회사 소속의 나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는 핵개인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핵개인이라는 말이 멋있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게 들립니다. 결국 모두가 1인 기업가처럼 살아는 말인데 모든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직의 안정감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생존 전략이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핵개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 일종의 새로운 직업 윤리 3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이걸 이해하면 그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가 우리는 지금 만납니다. 준비된 사람만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만난다? 네,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학습하고 AI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이미 준비된 상태로 조직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시키는 건 뭐든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게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저는 이걸 할 수 있으니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잠시 만납니다. 전력을 다할 뿐입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30년 근속을 기대하면서 회사에 의존하는 대신에 네. 설령 3주짜리 단계 프로젝트라도 맡은 기간에는 프로의식을 갖고 전력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나의 다음 기회를 만들어줄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프리랜서로 일할 때 딱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작은 번역 프로젝트였는데 밤새서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드렸더니 오, 그 클라이언트가 몇 년 뒤에 업계에서 손꼽히는 큰 건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잠시 만나는 관계였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의 중요한 경력이 된 거죠. 와, 정말 좋은 예시네요. 마주가 세 번째가 이걸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마음이 맞는 분만. 마음이 맞는 분만. 네. 프로젝트가 끝나면 헤어지지만 이 업계는 생각보다 좁고 평판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언제든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료나 클라이언트로 다시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즉 실력은 기본이고 친절함과 신뢰까지 갖춘 사람만이 계속해서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력만 있고 인성이 별로인 사람은 피곤하죠. 네, 단기적으로는 쓰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누구들 다시 찾지 않겠죠. 결국 평판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들어보니 핵개인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형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속이 아니라 실력과 평판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듣고 있으면 좀 암울한 생각도 듭니다. 인구는 줄고 기존 주력 산업은 중국 같은 후발주자에게 추격당하는 한국에게 이런 거대한 변화는 더 큰 위기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작가는 놀랍게도 지금이 바로 한국에게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빨리빨리 문화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입니다. 빨리빨리요? 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두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기도 했던 이 특성이
변화의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량 문명 시대에는 최고의 강점이 된다는 거죠.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새로운 거 나오면 일단 써보고 그런 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왔을 때 써보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 해보고 빠르게 배우고 금방 익숙해지는 DNA가 우리에겐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컬처의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같은 무거운 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몇 달씩 걸려 팔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매력,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파는 거니까요. 네, 불닭볶음면이 틱톡 챌린지 하나로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된 것처럼요. 맞아요. 그건 공장을 더 짓거나 해외 영업사원을 더 뽑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가볍게 성공한 사례네요. 네. 거대한 해외 지사를 세우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는 중량의 방식이 아니라 AI 번역과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경량의 날개를 달고 전 세계 80억 인구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작가는 더 이상 개별 상품을 파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컬처의 성공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매력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변화의 방향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그래서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변화가 너무 거대해서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작가는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라고 말하기보다 더 근본적인 방향성과 태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풀스택이 아닌 퀵스택이 되라는 겁니다. 퀵스택이요? 네. 과거에는 한 분야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는 장인이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하나를 깊게 파는 동안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마케터라면 마케팅의 모든 이론을 통달하는 풀스택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요즘 뜨는 AI 카피라이팅 툴, 영상 자동 편집 툴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배워서 내 업무에 바로바로 적용하고 조립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퀵스택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AI를 나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수트처럼 입으라는 비유가 참 인상 깊죠. 수트처럼 입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이 평준화될수록 기능적인 차이는 점점 사라져요. AI가 만들어준 디자인이나 글은 다 비슷비슷해질 수 있죠. 네. 결국 남는 것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만들었는가입니다. 아, AI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철학과 경험,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담긴 컨텐츠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팬덤을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똑같은 요리 레시피라도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면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록이요? 네, 회사에 제출하는 보고서나 결제 서류는 내 것이 아니죠. 퇴사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블로그든 SNS든 유튜브든 나의 생각과 작업 과정, 결과물을 세상에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훗날 홀로서기를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증명해줄 유일한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준비가 결국 나라는 브랜드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귀결되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책은 당신의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계속 경고하면서도 이상하게 책장을 덮을 때쯤에는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아, 해방감이요? 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조직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나의 존엄보다 회사 명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는 땅에 발을 딛고 무겁게 쌓아 올리던 중력의 시대가 끝나고 가볍게 날아오르는 비행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처음 나는 법을 배우는 건 두렵고 멀미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 거대한 상승 기류에 몸을 싣고 더 높이 날아오를 방법을 고민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책의 마지막 문장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각자의 이름으로 서되 느슨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희망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직업이 10년 뒤에도 있을까? 같은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기보다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에서 AI를 이용해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아낀 시간과 에너지로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 나만의 서사를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경량 문명을 향한 당신의 첫 번째 비행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그래도 조금은 덜 불안해지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무였습니다.